안녕하세요. 송명숙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 안에서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명과 직결되는 것, 바로 혈관 이야기입니다. 혈관은 물처럼 흐르지 않으면 썩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름이 멈추거나 느려지면 병이 시작되는 겁니다. 혈관이 막히면 나타나는 증상은 초반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무섭습니다. 피가 끈적해지고 염증이 쌓이고 결국 혈전이 생기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 사이에 우리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심장이 뛰지 않거나 뇌가 멈추는 큰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은 그 혈관이 왜 막히는지, 도대체 어떤 생활이 우리 혈관을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무엇을 바꾸면 혈관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약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흔한 원인부터 살펴볼게요. 우리 몸의 혈관은 아주 가느다란 관으로 되어 있어서 안쪽에 찌꺼기가 쌓이면 금세 좁아지고 막힙니다. 이 찌꺼기의 정체는 대부분 지방과 콜레스테린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음식만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이 모두 영향을 줍니다. 특히 단 음식을 많이 먹거나 튀긴 음식에 익숙한 생활은 혈관 속에 기름기를 쌓이게 합니다. 게다가 요즘은 식사 시간도 불규칙하고 한 끼에 너무 많은 걸 먹거나 배달 음식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런 식사들이 대부분 나트륨과 지방 함량이 높다는 겁니다. 그게 계속 반복되면 우리 몸은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혈액은 점점 끈적해지고 결국은 혈관이 막힙니다. 혈압도 같이 올라가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혈관을 청소하려면 첫째로 음식을 바꿔야 합니다. 식탁에서 기름진 음식의 비중을 줄이고 자연에 가까운 재료들로 식사를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생채소, 과일, 잡곡밥, 기름기 없는 단백질, 특히 생선 종류는 도움이 됩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액을 맑게 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특히 무, 양파, 마늘, 생강 이런 것들은 예로부터 혈액순환을 돕는 대표적인 식재료였죠. 음식뿐만이 아니라 하루 동안 우리가 얼마나 움직이느냐도 중요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순환은 점점 느려지고 그만큼 혈관이 막힐 확률도 높아집니다. 반드시 헬스장에 가서 운동할 필요는 없어요. 집에서 간단히 스트레칭을 하거나 걷기라도 꾸준히 해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특히 다리 근육을 써주는 운동이 중요합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피를 다시 심장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잘 자는 것도 혈관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항상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 상태가 지속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고 그 호르몬이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수축시켜요. 즉, 자는 시간도 혈관을 보호하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말이죠. 숙면을 위해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조명을 어둡게 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을 짚어드릴게요. 바로 몸속에 쌓이는 독소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 먹는 음식, 숨 쉬는 공기에서조차도 우리 몸은 많은 독소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독소들이 쌓이면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런 손상이 반복되면 결국 혈전이 생기고 혈관이 막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의 점도가 낮아지고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게 됩니다. 물을 마실 때는 하루에 여러 번 나눠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자주 마셔줘야 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한 잔의 물은 하루 혈관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셨던 이야기 어쩌면 이미 알고 계셨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아는 것보다 실천입니다. 작지만 꾸준한 변화가 우리 몸의 혈관을, 결국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길이 됩니다.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름진 음식만 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속부터 차근차근 바꿔주는 습관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오늘은 피를 맑게 하는 생활 습관이라는 주제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게요. 먼저 피를 맑게 하는 대표적인 음식들을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양파는 혈관을 청소해 주는데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양파 속에 들어있는 유익한 성분은 혈액 속 기름기를 줄여주고 피가 끈적해지는 걸 막아줍니다. 생으로 먹는 것이 좋지만 부담이 된다면 가볍게 구워서 드셔도 효과는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마늘입니다. 마늘은 수천 년 전부터 약처럼 사용되어 왔죠. 마늘에 들어있는 향 성분이 바로 혈전 생성을 억제해주고 혈관을 이완시켜 피가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만 위가 약하신 분들은 공복에 마늘을 피하는 것이 좋고 익혀 드시는 것이 속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 외에도 등푸른 생선에 많은 지방산, 그리고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같은 녹색 채소는 염증을 줄이고 피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간혹 사람들은 고기나 기름을 전혀 먹지 않아야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몸에는 적당한 지방도 필요합니다. 좋은 지방을 어떻게 어떤 비율로 섭취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해바라기씨유, 들기름, 올리브유처럼 식물성 기름은 적당히 활용해주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한편 우리가 흔히 마시는 음료들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나 인공 감미료가 가득한 음료는 피 속에 불필요한 찌꺼기를 남기고 결국은 혈관을 무겁게 만듭니다. 대신 따뜻한 차를 자주 마셔보세요. 특히 녹차, 결명자차, 옥수수 염차처럼 몸속 순환에 도움되는 차를 천천히 마시는 습관은 피를 부드럽게 해주고 몸속의 염증도 차분하게 진정시켜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피가 끈적해질수록 몸은 다양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유독 손이 저리거나 머리가 무겁고 눈이 쉽게 충혈되는 느낌이 든다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또 평소보다 멍이 쉽게 들거나 피로가 쉽게 가시지 않는 경우도 의심해 볼 만합니다. 몸은 항상 말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않을 뿐이죠. 이제는 생활 속 작은 습관으로 돌아와 볼게요. 매일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면 1시간에 한 번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몸을 풀어주세요. 의자에 오래 앉아있으면 다리 쪽 혈액순환이 방해를 받아 피가 아래로 고이게 되고 이는 전신순환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가벼운 종아리 펌프 운동이나 발끝을 들어 올리는 동작만 해줘도 충분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호흡입니다. 많은 분들이 긴장된 상태로 얕은 호흡을 하고 계세요. 하지만 깊은 숨, 즉 복식 호흡을 천천히 해주는 것만으로도 혈액 내 산소 공급이 좋아지고 피가 원활하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몇 분만이라도 등을 곧게 펴고 코로 깊이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는 연습을 해보세요. 생각보다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끝으로 생활을 점검하는 일은 결코 거창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내 몸이 편안한가, 잘 순환되고 있는가, 매일 조금이라도 내 몸을 위해 시간을 내고 있는가,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피는 단순한 물이 아니라 생명을 품은 흐름입니다. 그 흐름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 하나하나가 도와주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숨겨진 요소들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음식이나 운동만 생각하지만 정작 혈관에 큰 영향을 주는 건 정신적인 상태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는 혈관을 조용히 그리고 깊게 무너뜨리는 주범입니다. 사람은 긴장하거나 불안할 때 온몸이 경직되고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작동하게 됩니다. 이때 혈관은 수축하고 피의 흐름은 느려집니다. 계속해서 그런 상태가 반복되면 혈관 내벽이 상하고 미세한 염증이 생기면서 결국은 혈액이 지나가기 어려운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몸속에서 특정한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혈압을 올리고 심장 박동을 빠르게 만듭니다. 심장은 무리를 하게 되고 피는 더 자극적인 상태로 변합니다. 이런 변화가 오랫동안 계속되면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몸속 혈관이 실제로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스트레스를 흘려보내는 법은 익힐 수 있습니다. 간단한 호흡, 짧은 산책,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는 행동만으로도 몸은 조금씩 이완되고 혈관도 다시 부드러워집니다. 또 하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따뜻한 대화, 소소한 웃음, 공감하는 마음이 모이면 우리 몸에서는 좋은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낮추고 혈관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하루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게 바로 몸을 위한 치유이자 혈관을 위한 약이 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혈관의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은 점점 탄력을 잃고 벽은 두꺼워지며 안쪽이 좁아지게 됩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변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문제는 그 속도입니다. 생활 습관에 따라 혈관 노화는 빨라질 수도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매일 과식하고 운동 없이 생활한다면 혈관 노화는 급격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면 규칙적인 식사, 꾸준한 걷기, 충분한 수면을 지키는 사람은 같은 나이라도 훨씬 더 건강한 혈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방식입니다. 혈관 나이는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편 혈관 건강을 위해 피해야 할 행동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흡연입니다. 담배 연기 속에 포함된 여러 가지 해로운 물질들은 혈관의 내벽을 손상시키고 피를 끈적하게 만듭니다. 단 한 개비의 담배도 혈관 수축을 유발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손상은 누적됩니다. 금연은 가장 빠르고 확실한 혈관 회복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나친 음주도 문제가 됩니다. 적당한 음주는 혈관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매우 제한적인 상황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술을 자주 많이 마시게 되면 간 기능이 저하되고 중성지방이 늘어나면서 혈액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피가 더럽혀지고 혈관은 쉽게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내 생활을 바꾸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견디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방향을 틀어보는 겁니다. 나의 식사, 나의 움직임, 나의 마음가짐 하나하나가 모여서 나를 살리는 길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몸 안에서는 조용히 피가 돌고 있습니다. 그 흐름이 부드럽고 따뜻한 강물처럼 유지되도록 도와주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어떤 약도 어떤 병원도 대신해 주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관리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혈관을 해치지 않기 위해 피해야 할 요소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반대로 어떻게 하면 혈관을 조금이라도 회복시키고 원래의 건강한 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는지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의 몸은 손상만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회복시키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혈관 역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생활을 했더라도 방향을 바꾸면 조금씩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력입니다.
가장 중요한 회복의 시작은 꾸준함입니다. 단 며칠 건강식을 했다고 해서 피가 맑아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한 달, 세 달, 반년을 버텨내면 혈관 속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피의 점도는 낮아지고 혈관벽의 염증은 가라앉고 흐름은 원활해집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몸은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추천하고 싶은 건 아침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여느냐는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순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찬물을 들이키기보다는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주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물이 몸속을 지나며 장기를 깨우고 순환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너무 거르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공복 상태가 지속되면 몸은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혈관을 수축시키고 그 과정에서 피가 더욱 끈적하게 변합니다. 가볍더라도 계란 한 개, 과일 한 조각, 따뜻한 국물이라도 챙기면서 몸에 이제 시작해도 된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걷기입니다. 너무 빠르거나 무리해서 뛰기보다는 몸이 편안하다고 느낄 정도의 속도로 걷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흐름을 깨우는 중요한 자극입니다. 다리 근육이 움직이면 정체되어 있던 피가 다시 위로 올라가고 심장은 무리를 줄이고 대신 안정적으로 피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걷는 시간은 하루 중 어느 때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것입니다. 꼭 30분 이상 걸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지 마세요. 처음에는 10분이든 5분이든 괜찮습니다. 다만 한번 걸을 때 마음도 함께 움직이도록 해보세요. 조급하게 목표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며 내 안의 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평안을 위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마련해 보세요. 소리를 줄이고 화면을 멀리하고 잠깐 눈을 감아보는 것만으로도 뇌는 이완됩니다. 뇌가 안정되면 온몸의 혈관도 따라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고요한 시간이 우리 몸에 주는 선물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식물과 함께하는 시간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화분이라도 옆에 두고 물을 주고 잎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몸은 반응합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피도 부드러워집니다. 사람의 마음과 혈관은 의외로 가깝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서적인 평온이 혈관의 건강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자세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짓는 자세가 혈관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은 하체 혈류를 방해하고 장시간 스마트폰을 볼 때 고개를 숙이는 자세는 경동맥을 압박하게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반복되면 혈관 건강에도 누적된 부담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번이라도 어깨를 펴고 등을 세우고 다리를 평평하게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혈관은 누르는 것보다 열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단히 조인 옷, 벨트, 속옷 역시 너무 조이지 않게 느슨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관이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이 바로 기분입니다. 삶이 바쁘고 지칠수록 웃음이 줄고 몸도 따라 움츠러듭니다. 하지만 짧은 웃음 한 번이 뇌와 심장에 보내는 긍정적인 자극은 꽤 강력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영상을 보거나 좋은 음악을 듣거나 마음이 편해지는 향을 맡는 일도 모두 혈관을 위한 좋은 습관입니다. 이렇듯 몸은 우리가 주는 대로 반응합니다. 좋은 것을 주면 서서히 회복하고 나쁜 것을 반복하면 조용히 무너집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안에서는 언제나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매일의 작고 고요한 선택들이 쌓여 우리를 살리고 결국은 건강한 삶으로 이끌어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생활 습관을 중심으로 혈관 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습관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식사 하나, 잠 하나, 걷는 시간 하나가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순환이라는 하나의 흐름으로 맞물려 있습니다. 이제는 순환이라는 키워드에 대해 조금 더 짚어보고자 합니다. 혈관이라는 것은 결국 몸 안에서 피가 흐르는 길이고 그 흐름이 막히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피가 돌기 위해서는 단순히 심장이 펌프질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온몸의 근육, 장기, 호흡, 심지어 감정까지 함께 움직여야만 전체적인 순환이 원활해집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온열요법입니다. 뜨거운 찜질팩이나 반신욕처럼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혈관은 확장되고 피는 부드럽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스트레스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 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전신의 긴장이 풀리고 피의 흐름이 활발해집니다. 차가운 손발을 자주 경험하는 분이라면 몸 안에서 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억지로 움직이기보다는 먼저 온기를 채워주는 게 우선입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고 얇은 옷 여러 겹으로 체온을 유지하며 손끝과 발끝을 가볍게 주물러 주는 것만으로도 피의 흐름은 조금씩 나아집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주의해야 할 요소는 바로 과식입니다. 소화기관은 많은 피를 필요로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과식하게 되면 온몸에 혈액이 위장으로 몰리게 되고 그 외의 기관은 일시적으로 피 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심장과 뇌는 이 영향에 민감해서 과식 후 갑작스럽게 어지럽거나 가슴이 답답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과식은 단순히 위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당과 혈중 지방 농도까지 순간적으로 크게 변하게 만들면서 혈관에 강한 자극을 주게 됩니다. 이런 자극이 반복되면 혈관벽은 점점 손상되고 염증 반응은 더 쉽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소식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배가 부르기 전에 식사를 마치고 천천히 오래 씹는 것만으로도 위장의 부담은 줄고 혈관은 편안해집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우리가 지켜야 할 혈관 건강 습관은 그리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따뜻하게, 가볍게, 느긋하게 사는 것. 이 단순한 문장이 우리의 혈관에 꼭 필요한 조건입니다.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 없이 몸을 편하게 해주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방향으로 생활을 이끌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가끔은 아무리 좋은 습관을 지키고 있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무조건 내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고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이도 있고 그동안의 누적된 피로도 있기 때문에 회복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계속해서 몸에게 신호를 보내주는 일입니다. 나는 너를 회복시키고 싶다고, 나는 너를 아끼고 있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몸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마다 체질도 다르고 회복의 속도도 다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공통된 진리는 있습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합니다. 억지로 굴리기보다는 스스로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건강관리의 핵심입니다. 이쯤에서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연과의 연결입니다. 요즘은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자연을 직접 느낄 기회가 적어졌습니다. 하지만 흙을 밟고 나무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편안해지고 마음은 이완됩니다. 자연이 가진 에너지는 우리에게 순환을 회복시켜주는 힘이 있습니다. 잠시라도 나무 아래를 걸어보거나 공원에서 햇살을 받으며 앉아보는 것만으로도 혈관은 반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속에서는 아주 작은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혈류는 안정되고 호흡은 깊어지며 마음은 가라앉고 몸은 균형을 되찾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 드리고 싶은 핵심은 하나입니다. 혈관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망가지지 않듯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매일의 조용하고도 성실한 생활이 쌓여야만 어느 순간 피가 부드럽게 흐르기 시작하고 몸 전체가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몸을 살피고 마음을 조율하며 생활을 바로잡아 나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어떤 약보다도 오래가는 효과는 이런 변화들에서 나옵니다. 이제는 우리 몸의 한 부분, 바로 장기 중에서도 간과 심장의 역할에 조금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 두 기관은 피를 만들고 흐르게 하고 정화하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심장은 피를 밀어내는 펌프입니다. 이 심장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탄력 있는 혈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탄력이라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운동과 꾸준한 호흡, 좋은 영양이 모여야 혈관의 탄성은 유지됩니다. 반대로 스트레스와 과식, 과음은 이 탄력을 뚝 떨어뜨립니다. 탄성이 떨어진 혈관은 쉽게 찢어지고 터지고 막힙니다. 심장이 아무리 강하게 피를 밀어내더라도 길이 좁거나 막혀 있다면 결국 그 힘은 손실되기 마련입니다. 심장을 지키는 법은 사실 간단합니다. 가벼운 운동, 일정한 수면, 무리하지 않는 하루의 리듬, 그리고 심장을 너무 자극하지 않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 특히 짠 음식은 심장을 힘들게 합니다. 짠 음식을 먹으면 몸이 물을 잡아두려 하고 혈액량이 늘어나고 결국 심장은 더 많은 힘으로 피를 밀어야만 합니다. 하루 한 끼라도 싱겁게 먹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그것이 곧 심장을 살리는 일이 됩니다. 다음은 간입니다. 간은 해독의 장기이면서 혈액을 걸러내고 저장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피는 탁해지고 그 탁한 피가 혈관을 돌아다니면서 점점 길을 막게 됩니다. 그래서 간을 지키는 것도 결국 혈관을 지키는 일이 됩니다. 간에 좋은 생활은 알코올을 줄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한 잔의 술도 간에는 부담이 됩니다. 이 부담이 쌓이고 쌓이면 간은 점점 제 기능을 잃게 되고 피를 맑게 할 여유조차 사라집니다. 술을 끊기 어렵다면 횟수라도 줄여보세요. 특별한 날에만 마시고 평소에는 대체할 수 있는 음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간은 잠자는 동안 회복합니다. 그래서 늦은 밤까지 스마트폰을 보거나 잠을 줄이게 되면 간은 회복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하루에 단 1시간이라도 제대로 자는 시간, 특히 자정 이전의 숙면은 간에게 소중한 선물입니다. 조명을 줄이고 몸을 따뜻하게 한 뒤 눈을 감고 조용히 호흡을 고르며 잠을 청해 보세요. 음식 중에는 간에 도움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굳은 피를 풀어주는 효과가 있는 미나리나 염증을 낮춰주는 우엉 같은 뿌리 채소들이 간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과일 중에서는 블루베리나 자두처럼 짙은 색을 띠는 것들이 항산화 작용을 해주어 간과 혈관을 동시에 보호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혈관은 단순히 피가 흐르는 통로가 아닙니다. 그 길 안에는 우리가 살아온 방식, 살아갈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지나온 식사, 감정, 움직임이 그 길을 넓히거나 좁히거나 혹은 막거나 열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다시 정리하고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혈관을 다시 흐르게 하겠다는 결심만 있으면 됩니다. 마무리로 혈관 건강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목록을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물을 충분히 마시되 급하게 말고 자주 조금씩. 둘째, 기름진 음식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 위주로 식사 구성. 셋째, 하루에 최소한 한 번은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도 훌륭합니다.
넷째, 감정 조절. 작은 분노나 긴장이 쌓이면 혈관은 먼저 반응합니다. 다섯째, 휴식. 잘 쉬고 깊이 자고 조용히 머무는 시간이 몸을 살립니다. 이 5가지만 지켜도 피는 조금씩 맑아지고 혈관은 고요히 살아납니다. 결국 몸은 정직합니다. 돌보면 반응하고 무관심하면 서서히 멈춥니다. 지금 바로 오늘부터 그 돌봄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혈관 건강에 관한 이야기들을 천천히 풀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가 흐르는 통로라고만 생각했던 혈관이 알고 보면 우리 삶의 방식, 마음의 상태, 몸의 습관까지 모두 반영하는 고요한 기록이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관심입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고 당연하게 여기고 바쁘다는 이유로 미루는 태도. 이 무관심이야말로 혈관을 병들게 하는 가장 무서운 원인입니다. 혈압이 오르거나 손발이 저리거나 평소보다 쉽게 피곤해지는 느낌. 이런 것들을 단순히 나이 탓이라며 넘기면 안 됩니다. 몸은 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 그 신호를 눈치채는 감각, 그리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두세요. 혈관을 지키는 일은 단지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더 생생하게 살기 위해, 더 오래 움직이기 위해, 더 편안하게 숨쉬기 위해, 내 삶을 내 손으로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제는 그 모든 실천을 어렵다거나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혈관은 매일의 아주 작은 습관들을 모아 살아나는 기관입니다. 아주 사소한 선택 하나가 나의 몸속에서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첫 물 한 잔을 마시는 일. 밥을 조금 덜 먹고 대신 천천히 오래 씹는 일. 몸을 쭉 펴서 하늘을 바라보는 일. 다리와 발끝을 가볍게 움직이는 일. 이런 것들이 하나씩 쌓이면 어느 날 더 가볍게 걷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숨이 덜 차고 마음이 덜 답답해지고 몸 안이 훨씬 더 맑아진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오고야 맙니다. 변화를 만든 건 병원도 약도 아닌 바로 내 자신이라는 자부심이 생깁니다. 그 감각은 일상에서 무언가를 바꿔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때로는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오늘 들으신 이 이야기를 떠올려 주세요. 내 몸이 보내는 소리를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순간을 기억해 주세요. 몸을 돌보는 일은 자기 자신에게 주는 가장 깊은 사랑입니다. 혈관을 살핀다는 것은 삶의 흐름을 가다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 위에 건강과 기쁨 그리고 평온한 나날들이 하나씩 쌓여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몸속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마음을 열고 몸을 살피고 생활을 가다듬는 일. 그 모든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결국은 더 나은 삶, 더 길고 건강한 하루하루를 만들어갑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 아주 작은 실천이 시작되기를, 그리고 그 실천이 오랜 변화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지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하게, 평온하게, 기쁘게. 당신의 삶이 그러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